소셜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보는 소셜리티 시간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중국 기업 텐센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이 텐센트에 이어서 또 하나 꼭 주목해야 될 회사 예. 알리바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알리바바가 어쨌든 뭐 한국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다면서요. 네네네. 그런데 왜 긴장을 해야 됩니까?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렇습니까? 네, 자, 알리바바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인터넷에서 유료로 거래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B2B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 뭐 옥션과 같은 이런 사이트처럼 C2C 방식의 이제 사이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거 플러스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B2C 사이트까지 모두 다 일단은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알리바바 산하2 쇼핑몰이 2012년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 190억 원이 아니라 190조죠.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루만 해도 되게 놀라웠던 수치가 2013년도에 그 중국에서 발렌타인데이 비슷한 날이 있어요. 뭐 싱글데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그날 하루에만 6조 원의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핵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페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그 알리페이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알리페이가 단순히 거기에서 거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에서 충전한 돈을 가지고 뭐 공과금을 낸다든지 택시 비용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런 거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럼 이제 그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 은행까지 만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11번가가 우리가 도토리를 가지고 택시도 타고 도토리를 가지고 금융 상품에 투자도 하고 도토리를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서 돈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체가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기업 공개의 수준이 가치 평가가 한 140조 정도, 그리고 모집 금액이 6조 원, IPO를 성공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200조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인터넷 기업에서 1위 구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이 있는데 한 2, 3위 수준으로 금방 올라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알리바바가 그런데 이제 게임 쪽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알리바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그들이 이제 2014년 1월에 모바일 게임 플랫폼 출시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이제 텐센트라는 업체는 이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회사고 알리바바는 이제 금융 상거래를 위주로 했었는데 결국 알리바바 측에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게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략을 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이번에 지사장으로 설립한 사람이 텐센트 코리아에서 게임 퍼블리싱을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장으로 세워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향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국내에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알리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페이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커머스 시장일 텐데 이미 4월 초에 롯데 면세점에서 알리페이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롯데에 왔을 때 이제 그 알리페이를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이트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제 금융 쪽,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 쪽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SNS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타오바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C2C 모델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이트라고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봤더니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데 가격은 상당히 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레고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레고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20분의 1 이렇게 팔아버리니까는 와 정말 놀랍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 소셜상에서 재밌었던 게 우리가 북한 무인기가 이슈가 한자 됐잖아요. 근데 그 북한 무인기보다 더 높은 성능의 이제 상품들도 그 사이트에서 모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참 웃어야 할지 네. 참 애매하네요. 네, 정말 별의별 거를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움을 좀 보여줬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규제들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것에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군요. 이 텐센트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한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야,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한국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서 이 모바일 게임 하나를 두고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게임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중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이 두 회사의 모두 다 승자인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상속자들에서 나왔었던 이민호 씨가 상당히 이 두 회사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회사의 메인 모델을 이 사람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부러운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상당히 잘 먹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업체 같은 큰 회사의 메인 모델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트렌드나 흐름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의 이 IT 업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